우리 나눔수공 회원 여러분, 오늘 25회 합격단 전체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안 해도 되니까 아는 거라도 실수 안 하고 제대로 맞히면 다 문제 풀리고 65점 이상 나옵니다. 전체 부분이죠. 전체 부분.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4년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계획 좀 주의할 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꼭 우리가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접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네 군데에서는 기본계획 짰더라도 장관에게 승인받지 않는다는 것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제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틀린 거 다 찾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듣고, 관계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 없다.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다.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면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시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좋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서류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승인받는 거 없어요. 이렇게 주어가 시장군수 나오면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야가 자동으로 우선해요. 우선. 그래서 기본계획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우리가 다 풀어야 되는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죠. 2번이 맞고, 2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거의 시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요. 단 이때 공청회는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타당하면 반영하는데, 저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줘요. 그래서 열람기간을 14일 이상 주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열람기간 다 끝나면 60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국방상 기밀 있는 걸 위반하거나 아주 경미한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걸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구역 4가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위반하거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또는 광역시설, 여기 관련된 거 위반할 때만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까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하기 위한 것, 정비사업, 이거는 이제 개발법, 정비법, 특별법 따로 있으니까,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변경하고, 얘네들 위반할 때, 그 당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지구단위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이런 거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까지 다 들어서 위반을 한다.
지구 단위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 문제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반권자는 이 지문하고 1번하고 3번을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공람기간, 14일 공람기간 줬잖아요. 주민들 의견 들을 때 이렇게 주민들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그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60일 내가 아니고 열람기한이 끝나고 60일 내 반영할 제보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주면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을 해요. 서면으로 열람기간 다 끝났다. 열람기간 끝나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취합을 해. 그리고 60일 내에 반영할 제보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의견서 제출일부터니까 제출일부터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람기간이 다 끝나고 60일 이내에 반영할 제보 통보 들어간다. 열람기간이 다 끝나고.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집중 좀 안 하면 틀리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유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첨부하고, 이렇게 제한받으면 45일 내 반영할 제보 통보하고 30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주민들이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때 45일 플러스 30일, 75일 연장까지 하면 요거하고,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듣습니다. 그때 14일 이상 열람을 하고 열람기간 주고 의견 들어요. 열람기간 다 끝나고 60일 내 그 제출된 것이 좋은 거다. 반영할 제보 통보한다는 것. 요 60일 내 하고 40일, 30일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두세 번 이렇게 떠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답이 아까 3번이 틀렸다. 나머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요것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도시지역 안에서 공공용지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얼마나 하냐. 여러분 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용적률, 법정 용적률 있으면 더하기 공식이 있잖아요. 자, 1.5 곱하기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면적, 여기다가 적용되는 용적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기 남은 땅 면적이니까, 자, 남은 토지의 면적, 공공용지 제공하고 난 다음에 요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요 공식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 안에 건물 지을 때 1000제곱미터의 대지 중에 400을 공공용지로, 자, 그럼 머릿속에 항상 현재 1000이고 400을 공공용지로 제공했다. 그럼 남은 땅 6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건축물 적용된 용적률 얼마, 용적률이 나오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적률은 200%다 이렇게 200%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러면 공공용지 제공하는 게 400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용지 적용하는 400 곱하기 적용되는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 대지면적 2배만큼 지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얘가 800. 800을 먼저, 가로속의 걸 먼저 구하고 800에 1.5. 그러니까 이 부분은 800 곱하기 1.5 하니까 1200이 되죠. 그러면 남은 땅이 400 제공해서 600이 남았다면 600분의 1200, 1분의 2. 그러면 이 용적률 200% 2. 그럼 2 더하기 2 하면 4 곱하기 100을 해줘야 용적률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공공용지 제공하는 면적에 정해진 용적률을 곱해서, 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400 곱하기 2, 용적률 200%니까 800에 1.5를 곱하고, 자, 남은 땅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분모로 나누기, 요 면적 나누기 요거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남은 땅 해서 더하기 용적률이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0 나누기 600 하면 1분의 2니까 200% 더하기 2 하면 4 곱하기 100에서 400%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기 나름이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기로 하면 돼요. 계산기로 4번이고, 그 다음에 요 문제가 나오면 혹시 요 문제 예전에 한 5년 연속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안 나오는데 지금쯤 나올 때가 됐다는 거.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고, 자, 1000이 2종 일반에 700 걸쳤다. 자, 700인 부분. 자, 700인 부분은 2종 일반 주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300 준주거. 300은 준주거 지역에 걸쳤다. 이렇게 하면 자꾸 얘를 반복해서 볼 일이 없어져요.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최대 연면적이 2600이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을 수 있는 1000이니까 2600이다.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이 260%라는 얘기거든. 그럼 KC 조례로 정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 용적률 얼마냐? 2종 일반주거 용적률 얼마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조례상 준주거는 용적률 400을 줬다잖아요. 400. 이렇게. 그러면 가중평균하면 260 기타 고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저 글로 된 걸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시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적 걸쳤는데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가중평균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니까, 그럼 가중평균은 게 간단하거든요. 요 용줄 곱하기 요 용줄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300에 400, 3, 40이 1200을 지을 수 있고, 전체 땅에 2400을 지을 수 있으니 2600을 1600에 1200을 빼고 나면 1400제곱미터를 여기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 700이니까 용적률이 200% 돼야지. 2배. 27이 14. 그러니까 여기에 2종 일반은 용적률이 얼마냐? 200%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대지를 딱 그리고 700은 2종 일반, 300은 준주거 용적률, 그 다음에 전체 대지를 해놓고 여기 용적률이 얼마냐? 간단하니까 그 복잡한 문제 같아 보이는 것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다 풀고 나중에 마킹 다 해놓고 이런 건 맨 뒤에 푸는 게 맞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 지구별 행위 제한 가장 올바르게 된 것은 용도 지구별 행위 제한 꼭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방제지구, 이것은 소방법 이런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경관지구도 조례, 지자체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 너무너무 중요한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고도지구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요놈은 반드시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서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죠. 그래서 4개 쭉 읽으면서 틀린 게 툭툭툭 나와줘야죠. 개발진흥지구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제한받고, 없으면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다 그러면 조례로. 그래서 5번이 올바르다. 6번 문제. 6번이 시설사업.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종류, 공동구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공동구 정리 한번 해놓고,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것 몇 가지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 시설사업이죠. 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좀 알아놔야 돼요. 시설사업을 하려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도로 결정하고 공원. 그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석 달 내 재원 조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원 조달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돈 드는 계획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걸 짜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이 3년 내에 공사 들어갈까 1단계로, 3년 뒤에 할까나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짜냐면, 말 나온 김에
시설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 그 입안권자가 짠단 말이에요. 도로 설치하기 위한 입안을 했다. 그 입안권자가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얘들이 짜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설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짜서 해당 시군에 보내주면 돼요. 이건 주민들의 의견 듣는 절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는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을 한 자가 짠다. 이렇게 알아놓고, 자, 그러면 틀린 걸 찾으라.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으로는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모든 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몇 가지는 이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데 3년 이내 시행할 때, 그러면 1단계, 3년 뒤에 가면 2단계.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장관, 시도, 대도시가 아닌 시행자는 장관, 시도, 대도시부터 인가를 받거든요. 인가할 때 14일 이상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국토법에서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인가 전에 14일 이상 열람기간 준다. 이런 것들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근데 이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여러분, 일장의 국토계획법은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인가예요.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국토법,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날짜 나올 만한 것은 국토법 시설사업하고 정비법, 정비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법에서 이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열람시키고 의견 듣고,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거 없어요. 인가권자가 장관이면 시도, 시군구 의견,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인가 지정권자면 시군구 의견 듣는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할 때 미리 14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러면 틀려요. 개발 사업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14일 이상 열람한다는 게 없어요. 국토법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도 실시계획 인가할 때 14일 이상 열람시키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 의견 듣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토법 요 실시계획 인가할 때 14일 이상 주민공람,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할 때 14일 이상이 없다. 딱 요 두 개는 좀 봐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서류 시설 사업은 공적인 사업,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 뛸 때 무료로 열람 등 처분의 교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같은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들어갈 때 항상 시설 부지가 결정이 나면 시설 부지 안에는 땅이든 건물이든 정착물이든 소유권 외의 권리든 다 들어가는, 수용 들어가는데, 시설 부지에 인접한 땅 건축물은,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만 가능하지 수용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접 토지 사용권, 확장 사용, 지대 사용은 인정돼도 인접 토지 등의 강제 수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7번 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계획을 짜서 개발계획을 먼저 짜고, 개발계획을 짜서 여기에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얘가 시행자를 정해 주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됐으니까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실효한다.
계획을 먼저 짜지 않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나중에 짤 때는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다음날 실효한다. 330만 넘어가면 5년이고요. 개발 계획 짰더라도 또 3년 내 실수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린다. 이건 해제야, 해제.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줬는데 이 시행자들이 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1년이 가도록 실수계 인가 신청 안 하지 않는다. 인가해줬더니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한다. 행정 처분을 받아가지고 지정 취소, 실수계 인가 취소됐다. 부도 파산 등이 있었다. 그럼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변경 사유하고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죠? 해제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해제 사유인데, 봐봐봐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삽질,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년 된 다음날 풀리는 게 아니라 얘는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하는 사유예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이에요. 나머지는 설명 다 한 거. 그래서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사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헷갈리는데 어렵다라고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부지게 3번, 4번 해서 딱 기억을 하고 변경 사유도 딱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항상 풀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 자꾸 어렵다고 하고 있을 시간에 한자라도 더 외우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8번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교재도 실어놨고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 만들 때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동의 여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인정되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환지이기 때문에 환지, 토지 소유자라고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물론 이때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아 조합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당연 조합원이 돼요. 이때는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만. 토지 등 하면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등. 그 다음에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거 제외하고는 민법 중 민법의 조합은 계약이고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지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단법인 아니에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권리와 의무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 설립인가 받고 지체 없이 등기하라. 30일 내에 등기지 지체 없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 이것은 정비법.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도시개발법에는 이게 없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60점 맞으려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2번. 자, 그 다음에 토지부담률 우리가 공법에서 나름대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계산 문제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도시지역 안에서 공공용지로 제공을 하면 내 땅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나 완화되냐 그거가 아니면 개발법에서 환지 설계 만들 때 비례율 구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땅을 공사 끝나고 얼마 바뀌었냐 공사비 빼면 되니까 아니면 이제 토지부담률이란 말이에요. 이 토지부담률을 구할 때는 원래 원칙이 있어요. 토지부담률은 50% 넘지 마라. 근데 지정권자가 정한다면 60%까지 정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환지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을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을 분자로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기다가 공통적으로 시행자에게 들어가는 땅, 시행자에게 들어가는 공공용지 이런 땅을 같이 빼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해주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지분합률 혹시 시험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토지분합률은 시행자가 지금 이게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을. 토지분합률을 시행자가 산정하고 그 다음에 니은을 잘 보면 환지계획구역,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로서 자 환지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 만들어요. 외부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 부지 부담한다. 이 환지계획구역 안에 땅은 지자체가 도로 부지 부담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들이 부지를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해서 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안에 간선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 그런 것들은 부지는 당연히 환지계획구역 안에 땅 주인들이 내는 거 땅 주인들이 그리고 지자체가 비용을 좀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도로 부담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평균 부담률을 60%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 틀렸죠.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 틀렸고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정하면 60%까지 할 수도 있다. 올바른 거 골라봐라. 기억하고 니은. 자 이렇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부담률은 50%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원칙. 지정권자가 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이것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여러분 저 정비사업 3가지 중에 안전진단까지 가는 건 재건축인데요.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정비구역을. 그러면 이제 원래 조문이 뭐라고 하냐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돈 들여서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하자. 그 다음에 이거 짜야 되는데 안 짜니까 토지등기 소유자가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할 때 입안권자 찾아가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이때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요청 들어가면 입안권자는 요청 들어와서 할 때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야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고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정리 한번 해야 될 텐데 틀린 것을 올려보라 이렇게 1번 같은 거 꼭 외워놔야 돼요. 안전진단 요청할 때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 간다는 것. 2번에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가 됐다. 당연히 안전진단 안 해도 되죠.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장관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할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맞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1번 같은 문제를 볼 때 조금 집중해서 풀으셔야 돼요. 정비사업 시행 방식, 틀린 것은 몇 개냐?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고 이거 딱 나오면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고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지어주거나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4번째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주택 지어줄 수 있고 혼용할 수도 있다. 섞어서. 자, 그러면 쭉 소유자가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딱 나오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짓는단 말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지 공급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환지 들어가면 안 되죠. 재건축은 또 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번하고 기억하고 똑같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 건설한 후에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우선 공급하는,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 공급하는 방법으로 혼용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리얼, 미연 세 개가 올바른 건 맞다라고 답을 체크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문제 이렇게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더 세게 맞다고 딱 해가지고 상상도 못하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아이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뒷것, 이런 문제 풀 때 정말로 잘 풀으셔야 돼요. 잘 풀어놓고 답은 잘못 찾을 수 있다는 거. 2번입니다. 올바른 게 아니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틀린 것은 조합이 사업 시행할 때 시행계획서의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자, 정비법은 시장운수 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운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인가 받는다.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 거쳐서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한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실시기 인가 전에 그런 거 없다는 거. 정비법. 정비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시장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60일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가면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60일. 물론 그 인가 여부 통보 전에 14일 이상 공람케 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공부에 고시하고 인가 전에 요 14일 이상 일반 공람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늘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정되었거나 가지정된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운전 보안 시설, 플랫폼, 급유, 급수, 급탄 설비 이런 것들도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얘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하죠. 따라서 얘는 적용 안 합니다. 정답 4번. 나머지 다 건축법 적용을 받죠. 용도가 분류되어 있고요. 14번 건축 옳은 것은 연면적 100인, 자,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새로 300짜리 주된 건물 짓는다. 이것은 신축이죠. 신축. 자, 여러분 주의할 점,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 지으면 증축이 돼요. 부속 건축물만 있다가 주된 건물 지으면 신축이 돼요. 그 다음에 연면적 100인 주택의 전부를 철거하고 100짜리를 200짜리 주택으로 축조했다. 이거는 신축 맞죠? 개축, 재축을 하면서 용도가 달라지거나 규모가 증가되어 지을 때는 신축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높이 5m인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 8m로 높이를 늘린다. 증축이죠, 증축. 그래서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 높이, 연면적을 늘리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면적 100인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다. 재해로 멸실했네요. 그 대지에서 연면적에 똑같은 주택을 다시 지으면 재축이 되죠. 재축. 개축은 철거하고니까. 건축물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이죠. 다 틀렸는데 2번이 맞죠. 옳은 것은. 뭐 특별한 레벨은 아니니까. 15번. 용도 변경 시에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한의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제1종 건생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한의원도 1종 건생, 휴게음식점도 1종 건생, 1종 건생끼리 변경이니까 당연히 허가나 신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쭉 여러분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거 일일이 다 해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 그 밖에 시설 해가지고 쫙 9개 펼쳐놓고 한 번씩 다시 써보셔야 돼요. 바쁠수록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단단하게. 바쁘다고 절대 공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훑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도 야가 만약에 4번, 5번에 가 있으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16번. 자, 요건 제가 지금 꼭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건축 관련된 분쟁이 생겨요. 자, 내가 허가받아서 건물 짓는다. 건물 짓을 때 소음이나 분진도 생기고 난리가 나거든, 사실은요. 근데 건축 허가는요, 기속적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허가 안 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단 뭐 이것저것 예방을 하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분쟁이 생긴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분쟁 사건이 될 수 없는 것 찾으라고 나오면 정답 딱 정해져 있거든, 거의 대부분이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공사 시공자하고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건축으로 피해 입은 주민 간의 분쟁도 될 수 있고, 해당 건축으로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3번 갖다 놓고 4번 이게 기출문제인데, 건축 허가권자, 시군구하고 허가 신청한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허가 신청한 사람이 왜 구청 찾아가서 왜 나한테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당신 잘못됐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가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건축 분쟁 사건이 될 수 없는 거 찾아라 그러면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한 자, 허가권자는 시군구에서 허가해주는 시군구 행정처이기 때문에 시군구를 상대로 분쟁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얘기했더니 제가 답이라는 거. 혹시 그래서 건축 분쟁 대상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허가권자하고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인근 주민 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축주하고 감리자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정답 4번. 자, 주택법 용어 올바른 것은, 자, 이 문제도요, 주거전용 면적 적용하는 걸 꼭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우리가 국민주택은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할 때, 호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 호,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 전용 면적은 어떻게 하냐? 외벽의 내부선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심선 하면 안 돼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되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공용 면적은 제외하고, 당연히 이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전용 면적을 제외가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벽의 내부선,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원룸용 주택의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아니라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면 전부 민영. 원룸용 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한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1번이고 나머지 다 틀렸다. 자, 18번의 주택조합. 이것은 뭐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어떤 형태든 나와야 되니까. 지역주택조합, 지역하고 직장이죠. 이게 집을 새로 건설하는 거니까. 설립 인가 받을 때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등록업자랑 공동을 한다. 95%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남은 땅 전부 소유권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해줘요. 남은 땅은 매도 청구하면 되니까.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에 환급 청구할 수 있고, 제명된 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된 조합원도.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20명 이상이 됩니다. 단 리모델은 관계없다는 것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조합원의 공개 모집. 원래 이제 지역이나 직장주택 조합원 모집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돼, 일간신문에. 그런데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모집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모집한다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 이런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이렇게. 지문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 자, 사용검사 틀린 것은 꼭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다 지었다,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승인이 아니고. 사용검사 나오면 시, 분, 구 딱 외우셔야 돼요. 시군구.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럼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가 아니고 만약에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사용검사 받는다. 틀린 건 답은 1번.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고, 그 다음 공구별로, 자,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사업 완료하지 못한다.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는데, 꼭 명심할 점은 공동주택은 세대별 사용검사는 안 됩니다. 세대별 사용검사 안 됩니다. 동별. 단 임시사용 승인은 동별이 아니고 세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으면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19번. 이 정도는 우리가 집중해서 풀어야죠. 자, 농지법에서 뭐 엄청난 걸 뭐 내진 않겠습니다만은, 농지법 아마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유효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를 소유자 등에게 줘야 됩니다. 콩 10가마 수확하면 1가마 준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경작자 100분의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죠. 밖의 농지. 꼭 문제 풀 때 이렇게 꼼꼼히 푸셔야 돼요. 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땅값의 100분의 50% 이하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때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라면 5년 이하 토지 가액만큼에 해당하는 벌금 날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값이 2억이면 2억 날라갑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3년 50%. 자, 처분명령을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까지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 농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 자, 농지법은 1년에 1회에 땅값의 20% 이행강제금 날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해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1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분의 20, 10, 50, 20.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합격단 문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문제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나간 합격단 문제가 500여 문제 됩니다. 그것은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눈에 익숙한 그 합격단 문제를 펼쳐놓고 계속 반복을 해서 보셔요. 그 지문들이 그대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 안 배운 거 6, 7문제 나온다? 아무 대세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늘상 배운 거에서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을 잘하면 꼭 공법 때문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꼭 차분차분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